안녕하세요. 여호와 토끼를 모시고 살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래간만에 강좌를 올리는데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좀 그랬는데, 하여튼 시간이 나면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강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려고 그러는 거는요, 그냥 거의 간단한 지뢰찾기? 지뢰찾기용 게임인데, 그 지뢰찾기 게임 간단하게 인터넷상에 보니까 여러 가지 샘플들이나 이런 것들 튜토리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게 있어서 그걸 좀 참고를 해서 그냥 지뢰찾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드 적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선택하면은 이렇게 이쪽은 왼쪽은 에디터상입니다. 오른쪽은 실제 게임이죠. 누르면은 여기서는 뭐 오른쪽 버튼 이용해서 깃발을 세우거나 이런 쪽에 관련된 건 없습니다. 그냥 기본 로직이 충실하도록. 그리고 끝나면은 이렇게. 그리고 게임 오버가 되면은 다시 시작하는 건데, 뭐 리스타트나 이런 쪽에 관련된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추가적으로 개별적으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소스를 가지고서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프로젝트를 새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잠시만요. 네, 여기서 뉴를 이용해서 마인스위프 마인스위프 하도 영어가 좀 많이 딸리다 보니 뭐 기존에 되어 있던 게 있어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테스트 마인스위프 뉴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요. 지금 녹화하는 쪽으로 이게 적용이 안 돼 있는데, 지금 저는 5.5.2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17년 1월 2017 버전인데, 저는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이거를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버전에 관련된 부분은 뭐 참고 안 하셔도 뭐 상관없으니까요. 음. 그리고 이쪽에서 사용되는 이미지는 이미 따로 어디선가 구했거든요. 저도 이렇게 이미지를 구했는데, 이미지는 음, 이렇게 자주 사용되는 그냥 지뢰찾기를 찾으시면은 이런 이미지들은 구하기가 좀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폭탄 숫자들, 그리고 empty와 디폴트. 그럼 이 디폴트 이미지 블럭을 뭐 생성하는 게 목적이겠죠. 그리고 이 이미지들은 카피를 해서 좀 가져오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자신이 만들어 놓을 폴더에다가 넣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셋 안에 스프라이트 넣어 놓고요. 그리고 폴더도 만들게. 스크립트. 네. 그리고 저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해당 스프라이트.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는 이건 2D 기반 쪽이니까 UI를 통해서 그냥 만드셔도 되는데, 저는 UI 쪽보다는 스플라이트, 그러니까 3D 쪽에다가 그냥 하는 방식으로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UI는 UI대로 따로, 그 다음에 게임은 3D 상에 있는 뭐 2D용인데 그런 형식으로 좀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2D니까 2D 스플라이트 하나를 만들어 놓을게요. 이걸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스플라이트가 있고요. 그 스플라이트 안에 넣어주면 되겠죠. 기본 이미지 이렇게. 그럼 사이즈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잡아놓으시면 됩니다. 위치들은 뭐 어느 정도 위치, 뭐 사이즈들, 이런 2D 쪽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뭐 깊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필요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투영 자체를 직교 투영으로 좀 바꿔버릴게요. 그러니까 프로젝션을 솔리 직교 투영으로 바꾸고요. 사이즈가 좀 크니까 블럭 사이즈가 좀 크니까요. 블럭 사이즈 자체를 이렇게 줄여버려도 상관없지만은 그냥 카메라 사이즈를 늘려버리는 게 뭐 좀 더 맞겠죠. 그러면은 뭐 카메라 사이즈를 통해서 블럭 사이즈들을 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2 정도면은 좀 괜찮은 것 같네. 그리고 뎁스는 판은 한 100 정도로 100 정도만 돼도 될 것 같습니다. 0에서 100까지. 그러면 기본 세팅은 끝난 것 같고요. 카메라도 0,0 그 다음에 Z값만 뭐 바꿔주면 좀 되겠네. 그리고 이 녀석, 이제 이 녀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은 지뢰찾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 클릭을 했을 때 얘가 뒤집힌다는 거는 얘가 여기 디폴트 이미지, 그러니까 디폴트라고 돼 있는 게 이렇게 바뀌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1번으로 바뀌든지 아니면은 7번으로 바뀌든지 그 다음에 폭탄으로 바뀌든지 이렇게만 바뀌면 됩니다. 그럼 그쪽에 관련된 작업만 먼저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우선은 씬도 좀 저장했습니다. 음, 네, 씬. 그러면요, 이 블럭은 블록이라고 좀 바꾸겠습니다. 이름도 블록이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블럭을 관리하는 스크립트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엘리멘트라고 그냥 할게요. 그리고 이 블럭 안에 스크립트 세팅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이 스크립트에서 이제 추가적인 작업, 기본 작업, 이미지를 바꾸는 부분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중급 이상의 그런 뭐 중급 이상에 관련된 강좌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초보자도 그냥 좀 따라하는 형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좀 설명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게 우선 이 엘리멘트, 그러니까 스프라이트, 엘리멘트에서 스프라이트에 접근해서 이 스프라이트를 바꾸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스프라이트를 바꿀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겠죠. 클래스 네임이 스프라이트 렌더이기 때문에 렌더러 앞부분에 없으면은 프라이빗이겠죠. 그리고 렌더. 저는 작업을 할 때 초기 값은 무조건 그냥 습관적으로 넣도록 그냥 해놨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좀 더 좋더라고요. 나중에도 습관적으로 해놓는 게. 그러면 테스팅 메소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무엇을 할 거냐면요. 여기서는 set change texture만 넣어주면은 알아서 바뀌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여기에서는 뭐 어떤 값을 나중에 받을 건데 얘를 호출하면은 텍스처가 바뀌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이쪽이겠죠. 원래는 이쪽에다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렌더러 접근을 하면 되지만은 이쪽에서 이런 형식으로 뭐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스타트가 유니티에서는 한 번만 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데이트 되기 전에 한 번만 호출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자신의 스프라이트를 찾아내라. 스프라이트를 자기 자신에서 같이 있는 컴포넌트
스프라이트 렌더라는 것을 찾아내라 라고 하는 명령어를 넣어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들고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거를 좀 없애버릴게. 원래 참고용에서도 이렇게 안 해놨는데, 이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 그러니까 이 하단에 있는 방식대로 하는 게 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나중에 이게 두 번, 세 번, 여러 번 호출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게 되면은 지금 쓰는 방식은 별로 좋지 않은 방식이기 때문에 별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게 딱 한 번 세팅되고 그 다음에 뭐 블럭이 뒤집어졌을 때 한 두 번, 세 번밖에 호출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속도에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et 컴포넌트 이용해서요. 지금 보여드린 방식은 좀 나중에 한 방에 하고요. 그러면 m 스프라이트 렌더에서 바꾸려는 게 스플레이트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스플레이트 해서 스플레이트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 자료형을.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자료형들은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텍스처들을 그냥 불러오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에디터 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로바로 넣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엘리멘트라는 곳에서 스크립트로서 여기다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읽어드려야 되는데 뭐 읽어드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그냥 이쪽에다가 등록을 해서 거기 있는 데이터를 이쪽에다가 스플레이트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더블릭을 해서 에디터 상에 보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녀석만 우선은 적용하겠습니다. 어차피 배열 쪽을 같이 사용하는데 그러면은 얘가 등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넣어라. 얘를 이쪽에 넣고 얘는 이쪽에다가 넣으면은 렌더러까지 바뀌게 되겠죠. 여기에서 리로드를 하고 에디터 상에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체인지 스프라이트 얘를 자신이 원하는 스프라이트 이렇게 넣게 되면은요 이제 얘가 여기로 들어가겠죠. 처음에 시작하면요 플레이하면은 느리네요. 왜 이렇게 느리지? 2번. 지금 제가 2번이라는 것을 넣어놨기 때문에 2번이 된 겁니다. 그럼 이런 것처럼 여기가 이제 베어로스 들고 있다가 필요한 녀석만 여기에다가 넣어주면은 기본적인 베이스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체인지 스플레이트를 어떻게 베어로스 들고 있으면 되겠죠. 어레이로 들고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값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이 값 체인지를 했을 때 어떤 값을 넣어주면은 여기에서 적용이 되도록 그러면 여기서도 int 배열이기 때문에 인덱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외부에서 받아오면 되겠죠. 스타트해서 여기서 1번을 하면은 1번 녀석이 들어가고 0번을 하면은 여기서는 0번은 empty를 그냥 좀 사용할 겁니다. empty 여기 1, 2 그러면 8번까지 있죠. 8번까지 있으면 8개를 그냥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넣을 것이냐 블럭에서 이 부분이 이제 어레이로 바뀌겠죠. 어레이로 바뀌었으니까요. 여기 0번인데 이때 넣을 때는 이렇게 하나씩 넣는 방법도 있거든요. 하나씩 이렇게 넣는 방법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이곳을 클릭해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이 인스펙터 쪽에서 상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자물쇠 모양이 있습니다. 자물쇠 모양을 잠궈버린 다음에요. 이렇게 잠궈버린 다음에 잠궈버리게 되면은 이 부분이 바뀌더라도 이 부분 원래 클릭하면 인스펙터가 바뀌어야 되는데 인스펙터가 고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 설정을 해버린다면 이렇게 한 방에 넣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8개가 9개네요. 0번부터 8번까지 쭈르륵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풀어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뒤부터는 그냥 이렇게 불러. 그럼 간단하게 9개 블록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죠. 0번일 때
0번일 때 해서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그럼 뒤집고. 그럼 이게 기본 베이스는 이제 거의 끝난 겁니다. 그러면은 스플래시 렌더 세팅까지만 해주고요. 여기 있는 부분은 확인용이니까 이 정도 상으로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무엇을 할 거냐면요. 이제 기본 베이스는 우선 블록에 관련된 부분은 기본 베이스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눌렀을 때 관련된 부분을 눌렀을 때 관련된 부분은 조금 이따 하고요. 이거를 이제 복사해주는 매니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주는 매니저. 그러면은 매니저에 관련된 부분은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크리에이트에서 MT에서 매니저로 그리드 매니저라는 녀석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립트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그리드 매니저라고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렇게 그리드 매니저 연결을 시켜놓고 그리고 소스에서 다시 로드를 하고요. 다시 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리드 매니저. 여기서 하려고 그러는 거는요, 중요한 포문.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는 복사입니다. 복사. 블럭을 사이즈에 맞춰서 카피 앤 페이스트.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렇게 적용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스크립트 명령으로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는 한 줄만 있는 게 아니라 두 줄이기 때문에 이중 포문을 이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전에 만들어놨던 강좌 길 건너 친구들 약간 비슷한 그 짝퉁용 강좌에서는 1차 배열만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2차 배열 중에 관련된 부분을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사이즈들이 있어야 되겠죠? 퍼블릭 인트 가로 블럭 그리고 높이 블럭 13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관리할 수 있는 블럭 배열로 들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이 엘리멘트 블럭들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녀석이 필요하겠죠. 퍼블릭으로 해서 엘리멘트 배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1차 배열이 아니라요 2차 배열을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사이즈가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즈를 그냥 바로 넣으면 좋은데 이런 형식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형식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 자체가 스태틱으로 되어 있거나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뭐 스태틱으로 해도 되고 다른 방식으로 해도 되는데 이거는 그냥 스태틱으로 하지 않고 이거는 그냥 직접 중간에 생성하는 방식으로 할게요. 그러면은 이쪽 부분이 널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보이드 스타트가 아니라 보이드 스타트보다 좀 더 전에 세팅해야 되기 때문에 어웨이크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엘리멘트 어레이 안에 new 엘리멘트 배열이죠. 여기서 블럭 이렇게 블럭을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서 할 것이냐면요. 스타트를 할 때 맵이 블럭들이 그러니까 생성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쪽 안에서 스타트를 그냥 바로 호출을 해도 되는데 스타트에서 만들어도 되는데 그냥 메소드를 따로 만들게요.
generate 아니 메소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소드만 스타트해서 우선 호출을 하는데, 나중에는 뭐 이런 것들을 좀 다른 곳으로 빼면은, 뭐 다른 곳에서 호출하면은 뭐 게임성으로 연관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중요 부분은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X축과 Y축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폼은 필요하겠죠. 이중폼은 폼. 저는 그냥 코드 인트 부분을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적용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탭키를 누르면은 그냥 바로 자동 완성이 되는데요. 이거는 초보시라면은 int i는 0부터, 그리고 i가 아니구나. 이쪽은 x 좌표부터 하면 되겠죠. 이쪽은 xx로 하면 되겠네. xx 좌표가 0부터 여셨나요? x니까 w죠. w 블럭 사이즈만큼 어떻게 해서 위치를 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는 YY입니다. YY 블럭 YY. 그런데 지금 X를 안쪽에다 넣었거든요. 뭐 어떻게 넣어도 상관없는데, 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중배열일 때는 X를 바깥쪽으로 해버리면은 이쪽으로 이상하게 올라가는 뭐 그런 형상이, 그러니까 값이 이쪽이랑 이쪽이랑 좀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X쪽을 먼저 놓고 Y쪽을 이렇게 나중에 넣는 게 좀 더 편하더라고요. 나중에 볼 때. 그게 그러니까 뭐 어느 쪽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Y쪽으로 했을 때는 이쪽을 대부분 Y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바깥으로 빠지면은 이쪽, 그러니까 이쪽에 관련된 값이 XX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바깥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이 되기 때문에 뭐 약간 계산할 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XX가 좀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YY가 바깥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복사를 해주면 됩니다. 복사에 관련된 부분은 가장 많이 쓰이는 오브젝트 인스탄티에이트. 그러면은 복사할 오브젝트를 넣으면 되겠죠. 그게 엘리멘트니까요. 여기서는 지금 설정해 놓은 게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하나를 적어놓으면 되겠죠. 엘리멘트 클론 블록 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럼 얘를 가져다가 여기에서 게임 오브젝트를 안 하게 되면은 이 컴포넌트가 복사가 됩니다. 이건 유념을 해두십시오. 게임 오브젝트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반환되는 타입이 게임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게임 오브젝트로 받아내면 되겠죠. 그런데 안쪽에서 이렇게 받아도 되는데, 이게 얼마만에 연산 보아가 있는지는 모르는데, 될 수 있으면은 얘네들 순간 이렇게 생성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원래 이렇게 있으면요, 얘네들을 이쪽으로 빼놓는 게 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그냥 참고용으로, 얘를 하는 이유가 왜 이걸 받아내느냐, 복사만 된 것이지 위치 값들은 제대로 세팅이 안 된 거거든요. 여기 안에다 그냥, 여기 인스턴트 안에는 페런트랑 아니면은 뭐 포지션까지는 포지션도 있네요. 포지션과 페런트부터 시작해서 어느 위치에 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포지션까지 넣을 수 있는데, 그냥 저는 그렇게 안 넣고 이쪽에서 하나씩 넣도록 좀 하는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트랜스폼의 포지션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위치 값은 어딘가요? U 벡터 이용해도 되지만은 이 U 벡터도 외부에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U 벡터보다는 벡터 제로를 할게.
이게 루터 3랑 같은 말이니까요. 템프 포지니까요. 여기에서는 이 포지션을 x 뭐 이렇게 해서 xx 그리고 여기는 y잖아요. y라고 되어 있는데 y가 많겠네. 지금 3차원 좌표로 좀 생각하다 보니까 템프 y는 yy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이것도 좋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set이라는 걸 이용해서 xx yy 0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지션 놓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디에다가 저장을 할 것이냐, 저장이 아니라 어느 위치에다가 적용할 것이냐를 지정할 겁니다. 매니저인데 위치가 어딘지를 좀 볼게요. 리셋을 해서 이쪽으로 했는데 이 녀석을 좀 기준으로 할 겁니다. 이 녀석을 기준으로 해서 이 위치에서 뭔가가 생성이 되도록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해놔야지 나중에 얘를 옮기게면은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를 이쪽 하위단에 이렇게 차일드로서 넣으면은 나중에 이 오브젝트만 옮기면은 카메라 위치나 그러니까 이런 사이즈들을 조정할 때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P 오브젝트의 트랜스폼에서 set parent를 이용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자기 자신의 parent를 트랜스폼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름도 될 수 있으면은 좀 적어놓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나중에 이 이름을 볼 텐데요. 그래야지 어느 블럭에 뭘로 해놨었는지 기억이 나거든요. xx toString 그리고 yy.toString 이러면은 대충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잘 적용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10개) 10점 플레이 할게요. 이게 지금 블럭에다가 엘리멘트 이 블럭을 안 넣었네. 복사할 블럭을 아직 안 넣었네요. 저는 그냥 이쪽 하이어르키에 있는 걸 썼거든요. 프리팹에 있는 프로젝트에 있는 프리팹을 넣어도 상관은 없거든요. 얘를 프리팹에 만든 다음에 적용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똑같으니까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할 때 이쪽 프리팹보다는 그냥 이쪽에 있는 하이어르키 쪽에 있는 거를 그냥 주로 사용합니다. 이게 어떤 게 정답이라는 건 없으니까요. 편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 하면요,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오브젝트만 이렇게 움직이면은 범위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잡기 편하겠죠. 얘를 움직이든지 아니면은 이 상황에서 카메라 움직이면은요,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좀 문제점이 되는 게 이쪽으로 하든지 이 그리드 매니저라는 녀석을 이용해서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면 좋은데, 이 위치 값들이 이걸 하고 나면은 지워지거든요. 플레이를 중단하게 되면 이게 지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팁인데, 여기 오른쪽 부분에 톱니바퀴 모양 눌러서요, 카피 컴포넌트를 해버린 다음에 여기서 취소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와서 페이스트 밸류를 하면은요, 아까 저장해놨던 값만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하는 대로 이게 지금 포지션으로 돼 있어서 그럴 것 같네요. 여기 보시면요, 포지션으로 돼 있는데요, 얘를 로컬 포지션으로 할게요. 좀 잘못 적었네요. 포지션은 저게 사용됐던 포지션은 월드 포지션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런 포지션을 좀 이상한 위치로 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 블럭에 대한 사이즈가요,
이게 일식 이렇게 만약 0, 0, 0이 있다고 치면은요 1을 누르게 되면요 딱 1 사이즈만큼 1만큼만 이동되게끔 1이면은 여기에서 딱 사이즈에 맞추도록 해놨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했냐면요 이게 그러니까 좀 편하기 때문에 해놨는데 이 이미지들은 사이즈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클릭을 해서 가셔서 보시면요 사이즈가 이게 실질적으로 몇 사이즈인지도 모르거든요. 저는 지금 16 x 16짜리를 쓰고 있는데 16 x 16짜리를 여기 월드 좌표를 기준으로 한 이 이미지를 그냥 가져오게 되면요.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은 이 이미지가 원래는 이거보다 더 작은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돼요. 이 정도 수준인가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얘를 이렇게 스케일 1을 했을 때 이 정도만한 사이즈를 이 정도만한 사이즈를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걸 했냐면요. 여기 디폴트 보시면은 픽셀 퍼 유닛이라고 그래서 이게 원래 100으로 돼 있을 거예요. 처음에 하면은 이미지를 가져오면요 100으로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16으로 하면 16이 되면은 더 커집니다. 16 정도로 하면은 딱 맞더라고요. 16 by 16일 때 이거를 1픽셀로 맞추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픽셀 포 유닛을 16으로 해주시면은 그게 1 사이즈만큼 딱 됩니다. 100이면은 100픽셀이 딱 1만큼 뭐 이렇게 이동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6이기 때문에 16이 1 스케일이 적용되기 위해서 이렇게 적용됐다는 거. 그냥 좀 참고를 하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요, 또 이어서 다음 강좌에 이쪽에 관련된 부분 우선은 지금 이렇게 배열을 이중 배열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리드가 보이도록까지만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